북유럽 신들의 세상 속으로.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토르의 어벤져스의 토르로 유명한 북유럽 신화, 그 북유럽 신화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홍동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유럽 신화를 듣기 위해 매주 놀러올 고정 게스트 천수민입니다. 네, 전수민 씨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좀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북유럽 신화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상당히 적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북유럽 신화를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잘 들어주시고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도 그리스 로마 신화는 어릴 때 만화책으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북유럽 신화는 저도 처음 듣거든요. 혹시 동욱 씨는 북유럽 신화를 접하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저는 이제 북유럽 신화를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아까 얘기한 어벤져스 토르의 3편 토르 라그나로크가 개봉을 했어요. 네네네. 그때 이제 호기심으로 이거의 원전, 그러니까 원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을까라는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북유럽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접하게 되었죠. 대단하시네요. 군대에서. 군대에서는 남는 게 시간이니까요. 맞아요. 네. 독서할 게 없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첫 에피소드다 보니까 북유럽 신화에서는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그래서 그 창조된 세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에 대해서 일단 시작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시작하기 전에 애냐의 May It Be, 네, 반지의 제왕의 OST죠. 한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May it be an evening star shines down upon you. May it be when darkness falls, your heart will be true. You walk a lonely road. Oh, how far you are from home. Morning air, believe and you will find your way. Morning air, our promise lives within you. May it be the shadows call will fly away. May it be you journey on to light the day. When the night is overcome, you may rise to find the sun. Morning
태초의 세계는 커다란 빈 공간이었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그 개념조차 없이 아무런 것도 없는 기눈가가프. 거대한 아가리라는 이름을 가진 그 공간에는 단 두 가지만이 존재했습니다. 분명 방향이라는 개념조차 없지만 북쪽에 있는 것은 거대한 냉기 니플헤임, 남쪽에 있는 열기 무스펠헤임. 각각의 끝없이 냉기와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니플헤임의 얼음은 조금씩 녹았다가 다시 어는 것을 반복하며 남쪽으로 내려왔고 무스펠헤임의 열기도 조금씩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동욱 씨 제가 듣다 보니까 이게 이름이 끝으로 헤임으로 끝나네요. 예, 그렇죠. 헤임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헤임은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세계들, 이 북유럽 신화에는 9가지 세계가 등장을 하는데 네. 그 세계들에도 이제 헤임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헤임이라는 것은 무슨 땅, 땅. 어디 랜드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예,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어쩌면 단 한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스펠하임의 열기와 니플헤임의 냉기 그 두 가지가 기운가가프의 한가운데서 만나게 되자 냉기와 열기가 합쳐져 거대한 수증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증기 속에서 한 명의 거대한 거인이 탄생했습니다. 태초의 거인이라 불리는 증기거인 이미르의 탄생입니다. 미르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동욱 씨? 미르는 적절한 단어로 번역을 하기가 좀 힘든데요. 네네. 이미르라는 건 그냥 이미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나의 합니다. 이름으로요? 네. 미르는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서. 아마도 네. 니르를 착각하신 게 아닐까 싶네요. 예. 이제 어벤져스 시리즈를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토르가 들고 다니는 망치의 이름이 묠니르거든요. 맞아요, 묠니르. 묠니르는 이제 영어로 번역하자면 더 스매셔, 부수는 자, 부수는 자. 부수는 것, 부수는 도구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데 ER 네. 영어로는 ER 뭐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니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람 이름이든 도구든 이제 니르로 끝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미르는 혼자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르와 같이 태어난 염소 아우둠라의 젖을 마시며 이미르는 그 몸에서 수많은 거인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미르의 손가락, 발가락, 심지어 겨드랑이까지 이미르의 몸 온갖 장소에서 새로운 거인들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거인들이 짝을 지어서 새로운 아이를 낳으며 거인은 점차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텅 비어 있었던 기눈가각부에 거인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마을이 생긴 걸로 이해가 하면 될까요? 마을이라고 하면 점점 이제 나라. 어쩌면 여기엔 스케일이라는 개념조차 없습니다. 여기는 이게 수백 명이든 수만 명이든 하나의 마을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정말로 그 숫자의 개념조차도 아직 없던 곳이라 예, 이거 마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나라로 이해를 해볼게요. 예, 한편 이제 이미르에게 젖을 먹이던 염소 아우둠라는 거의 이제 이미르가 거인들을 공장처럼 계속해서 생산하는 동안 거대한 암염을 핥고 있었습니다. 이 암염 역시 이미르와 아우둠라가 태어날 때 같이 생겨난 것인데요. 이제 아우둠라는 이 암염을 핥으면서 그 소금기로 영양분을 얻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암염에 점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암염에서 머리카락이 솟아나고 또 암염 자체가 사람의 머리 모양이 되고 그래서 머지않아 한 명의 신이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신 부리입니다. 왜 하필 암염이었을까요? 다른 돌도 많지 않은데.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소금은 상당히 좀 귀중한 자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소금을 먹는 것으로 아우둠라가 영양분을 얻고 또 이 아우둠라에게서 젖을 먹는 이미르. 그래서 이 이미르에게서 지금 곧 있으면 얘기가 나오겠지만 세상이 창조가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소금이 생명의 원천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약간 상징적으로 선택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소금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죠. 알겠습니다. 부리는 이미르처럼 수많은 거인을 낳을 수는 없었습니다. 단 한 명, 부리는 자신의 몸에서 아들을 만들어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보르입니다. 보르는 수많은 거인 중 한 명인 베스텔라와 결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르와 부리처럼 자신의 몸에서 또 다른 자손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보르와 베스텔라 사이에서는 3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3명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딘, 빌리, 베, 훗날 인간을 만드는 신들입니다. 그렇게 오딘, 빌리, 베가 태어났지만 신들의 숫자는 거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신들과 거인 두 세력 간의 차이가 더욱더 벌어질 것을 두려워한 오딘은 어느 날 창으로 이미르의 배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이미르의 배에 생긴 상처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거대한 몸에서 무한하듯이 이제 뿜어져 나오는 피는 온 기눈가갑을 한순간에 뒤덮었습니다. 피로 된 홍수가 기눈가갑을 뒤덮으며 이미르에게서 태어난 거인도 그리고 그 거인들의 후손들도 모두 다 함께 피의 홍수에 휩쓸렸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것은 오직 신들과 배를 만드는 기술을 알고 있었던 거인 베르겔미르 그리고 그 아내 이 한 쌍의 부부만이 배를 타고 피의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훗날 거인들의 시조가 되죠. 네, 마치 이제 기독교의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처럼. 물론 이들은 인간이 아니라 거인이라는 종족입니다만 네네네. 신들은 홍수가 잠잠해지자 이밀의 시체를 이용하여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밀의 두개골은 위로 올려서 세상을 뒤엎는 하늘이 되었고 그의 살은 흙이, 뼈는 철과 동과 같은 광물이, 이빨은 보석이, 양쪽 눈은 각각 해와 달이, 온몸의 털들은 나무와 풀 같은 식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온 다음에 이미르의 시체로 만들어진 세상 9가지 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왕자의 게임에 서 있고 게임 오브 트론스입니다.
예, 왕자의 게임 삽입곡 게임스 오브 트론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9개의 세계로 나뉘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9개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오딘을 비롯한 신들이 사는 아스가르드. 아스가르드에는 오딘을 비롯해서 에시르 신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람들은 아니고 신이지만 이들은 아주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에피소드는 차차 이 방송에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그리고 우리들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 미드가르드. 예, 미드가르드는 이제 마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에서는 신들이 사실은 외계인이었다. 예, 몇천 년 전에 찾아온 외계인들을 지구 북유럽 사람들이 이들을 신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신화로 만들었다라는 설정인데요. 네. 여기에서 미드가들은 이제 지구로 나옵니다. 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 그것이 바로 미드가르드죠. 그리고 살아남은 베르겔미와 그 부부, 베르겔미르 부부가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요툰헤임. 따로 사네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베르게미르 자체는 이 신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이제 오딘이 거인들과의 이제 세력이 너무 불균형해지는 것을 좀 이제 막기 위해서 이미를 죽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베르게미르 이외에 다른 신들과는 좀 상당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신과 거인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에서 이제 거인들이 어떻게 신들과 대립을 하는지 그것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정들이 사는 알프헤임. 이 알프헤임에 사는 요정들은 네. 이제 훗날에 우리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 있잖아요. 네네. 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쓰면서 이 알프드라는 요정들을 엘프라는 존재로 다시금 이제 재정립을 하게 됩니다. 엘프는 많이 들어봤죠. 네, 그렇죠. 반지의 제왕이 이제 레골라스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긴 금발에 이제 뾰족한 귀. 그래서 활을 잘 쏘는 이제 그런 종족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원래 이제 원전인 북유럽 신화에서는 이들은 요정과 같은 존재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빛이 나고 흰색으로 이제 좀 흰 피부를 갖고 있고. 약간 페어리 느낌. 그렇죠. 이제 현대에 있는 이제 요정들이라 불리는 애들은 이제 알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알프들과 이제 반대되는 존재 스바르트 알프헤임 이곳에 사는 애들은 이미르의 시체에 생겨난 구더기들로 생겼습니다. 이 구더기들이 하나의 종족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 뭐 이때는 아직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신들의 모습이죠. 네. 하지만 그 키가 좀 작았습니다. 그 키가 작은 난쟁이들 난쟁이. 또는 이제 스바르트 알프, 다시 말해서 스바르트 검은 알프 요정, 검은 요정이라는 이미지만 네. 또 다른 이름으로 드베르그라는 드베르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 드베르그는 아까 얘기한 반지의 제왕에서 네. 이제 엘프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드워프죠. 네. 대장간에서 일하고 지하에서 살며 키가 작은 난쟁이들. 네. 이 드베르그들은 이제 반지의 제왕에서 드워프라는 종족으로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제 판타지 소설이라든지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엘프와 드워프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네, 익숙하죠. 그리고 아스가르드와는 다른 신들 바니르 신족이 사는 바나헤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바나헤임은 말 그대로 바나르 신족들이 사는 곳이었는데요. 네. 이들 역시 신이었고 에시르 신족들이 무예에 능통한 전사들이었다면 네. 이 바나르 신족들은 마법에 능통했습니다. 마법이요? 네, 여러 가지 마법을 쓸 수 있었죠. 어떤 마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중에. 그렇네요. 이제 이 방송 후반부에 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네. 마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단순히
먼 곳을 볼 수 있는 마법이라든지 아니면 변신하는 마법이라든지 천리안, 뭐 변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마법이 존재해서 이것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나라 헬. 헬이네요 이름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헬 이것은 이제 토르 라그나로크를 또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요. 네. 토르 라그나로크를 보시면 이제 악역으로 헬라라고 하는 네. 토르의 친 누나가 나옵니다. 아 토르의 누나.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원전에서는 사실 헬라는 토르의 누나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인가요? 이 헬라라고 하는 로키의 딸로 이제 3남매 중에 네. 제일 막내 동생입니다. 이 헬라는 이제 이 지옥이라고 묘사되는 혹은 죽은 자의 세계, 네. 헬에 다스리는 신입니다. 죽음의 신이죠. 음. 사실 헬라라는 이름도 헬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이제 헬라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네. 이제 헬이라는 이름보다는 헬라라는 것이 인명에 더 어울리다고 생각해서 아마 헬라라고 캐릭터 이름을 붙인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기눈가가프가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존재했던 열기의 세계 무스펠헤임, 그리고 마찬가지로 냉기만이 존재하는 니플헤임, 이렇게 총 9개의 세계가 북유럽 신화에 존재하는 세상들입니다. 네, 그럼 이제 동욱 씨가 앞으로 얘기해 주실 북유럽 신화의 9개 세계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많이 소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역시 이제 주인공들은 오딘, 토르, 로키의 유명한 이 세 명이죠. 네. 이 세 명이 사는 곳이 아스가르드다 보니까 이 아스가르드가 가장 큰 배경이 될 것이고 또 거인들과 싸우거든요. 토르가. 네네. 네, 토르의 주 역할은 거인들의 퇴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르가 요툰헤임, 거인들이 사는 땅으로 원정을 나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험담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9개 세계는 따로 분리가 되겠나요? 아니면 한 대륙처럼 이루어지나요? 그런 건 모르는 네,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좋습니다. 예. 예, 미드가르드. 네. 미드가르드는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네, 아까 지구라고. 네, 그렇죠. 거기에선 지구라고 해석이 되었는데 네. 이제 당시 사람들은 별이라는 개념을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플랫 얼스. 그렇죠. 예, 미드가르드는 평평하고 네. 그 테두리에는 요르문간드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뱀이 주위를 둘러싸고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다. 뱀이. 예, 그래서 테두리에는 요르문간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미드가르드는 거대한 이그드라실이라고 하는 물풀의 나무가 꿰뚫고 있는데요. 네. 이 이그드라실은 그 거대한 모습 탓에 이제 세계수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세계수. 이그드라실은 모든 세상들의 그 뿌리와 줄기를 두고 있어서 이그드라실의 위에는 아스가르드가 얹혀 있고 그 뿌리들에는 다른 세계들 네. 요툰헤임, 헬, 무스펠헤임, 니플헤임, 요툰헤임, 바나헤임 등이 있고 네. 또 이제 줄기에는 미드가르드가 그것을 관통하고 있고 그렇게 그 각자의 세계들은 분리되어 있지만 네. 이그드라실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서로 엮여 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세상을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스가르드, 지금부터 얘기하는 아스가르드는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배경 지역인데요. 네. 아스가르드니까 당연히 이제 신들이 사는 땅이겠죠. 그렇죠. 이 신들의 땅에는 바랄라도 어쩌면 사람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랄라, 네, 많이 들어봤어요. 이 바랄라에는 전쟁에서 명화롭게 전사한 전사들, 인간이죠. 네. 인간이 전쟁에서 싸우다가 명예롭게 죽으면은 이제 오딘의 부하인 발키리라고 하는 발키리. 네, 저승사자들이 데리고 옵니다. 발키리는 어떻게 생긴 줄 아시나요? 발키리는 전문 다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아, 예. 네, 거기 메르시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 예, 알죠. 이제 스위스 출신의 네. 지금 의료를 담당하는. 그 아마 원서가 아마 발키리에서 따온 걸로 제가 듣고 들었거든요. 원화가. 네. 원래 이제 좀 게임 얘기로 빠지지만 네. 그 메르시는 소생을 담당하는 의사잖아요. 네. 하지만 이 발키리들은 죽음을 관장하는 저승사자였습니다. 오히려 반대네요. 그렇죠. 어, 하지만 이제 노르드인들, 바이킹들, 네. 이 북유럽 신화의 당사자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명예롭게 전사를 해서 발키리가 데리고 간다면 음. 그들은 바랄라에서 모서져 에인헤리아르라고 하는 부대에 소속이 됩니다. 이 에인헤리아르는 훗날 다가올 세계 상황의 종말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군대인데요. 오딘과 미의 여신 프레이야, 프레이야. 이 둘이 각각 절반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통솔권, 지휘권이죠. 이 에인헤리아르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이들은 이제 전쟁에서 전사해서 온 것이지만 네. 훗날 다가올 전쟁에 대비해 훈련을 하는 것이죠. 훈련 느낌으로. 예.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싸움을 즐기고.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죽은 영혼이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다시 되살아나요. 좋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연회장에서 저녁 식사로 이제 무한히 샘솟아나는 돼지고기. 돼지고기가 매일매일 계속해서 새로 생겨나요. 와, 그리고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맞죠. 계속해서 샘솟아나는 이제 술을 즐기면서 그들은 돼지고기를 뜯고 술을 마시고 와서 또 다시 서로 죽이고 그 와서 다음 날이면 다시 되살아나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세상의 종말을 대비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스가르드에는 바랄라 말고도 네. 이제 미드가르드와 이어지는 비프로스트라고 비프로스트.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예, 또 더 다시 나오는 이제 오딘 어벤져스의 토르 이야기 네.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예, 영화에서 보면 비프로스트는 거대한 워프 장치로 나옵니다. 워프 장치요. 그렇죠. 이제 아스가르드가 하나의 별이잖아요. 네. 그 별에서 다른 별로 이동하기 위한 워프 장치. 약간 포탈 느낌으로. 그렇죠. 이 비프로스트는 미드가르드와 아스가르드 사이에 설치된 무지개 다리인데요. 무지개 이제 다리. 미드가르드에서 아스가르드로 가기 위해서는 이 비프로스트를 지나야 합니다. 거기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비프로스트라는 설정을 작가들이 쓰고 나서 까먹었는지 네. 비프로스트가 등장을 안 하는 일들이 또 많아요. 네. 아스가르드에서 뭐 걸어서 미드가르드로 내려왔다. 혹은 새로 변신해서 그냥 날아왔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비프로스트는 좀 잊혀지는 일이 많아요. 안타깝네요. 네, 이렇게 좀 존재감은 큰 무지개 다리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무지개의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죠. 네, 많이 궁금해서 이제 거기에는 신들의 나라로 이어진다라는 설정을 짰는데도 네, 이것들을 사람들이 잘 써지를 못하네요. 좋은 아이템인데. 그러게요. 이거 심지어 이제 토르가 이제 번개를 내뿜으면서 달리면 비프로스트를 건너면은 비프로스트가 무너진다라는 언급도 있어요. 그래요? 예, 여러모로 좀 도움이 안 되죠. 그렇네요. 이게 영화에서도 실제로 비프로스트가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영화에서까지. 이 영화에서까지도 이제 원작 재현으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활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 9가지 세계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9가지 세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세계가 저는 한 나라 한 대륙처럼 이렇게 묶여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무로 쫙 이어지고 이렇게 참 신기하고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7가지 세계에 대해서도 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예, 17가지 세계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가 무스펠하임이라든지 네. 니플헤임 네. 그리고 헬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죽은 자들의 나라 헬에 대해서는 네. 아마 최종화인 이제 라그나로크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 좀 그때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무스펠하임은 정말 불밖에 없어요. 불.
또 이제 그 토르 영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긴 한데 네. 이제 토르 라그나로크 맨 처음 시작할 때 토르가 쇠사슬에 묶여서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죠. 수르트와 이 불꽃의 거인과 그 수르트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무스펠하임으로 네. 이제 무스펠하임에서는 불꽃으로 된 거인들 그들밖에 안 살고 있습니다. 워낙 불꽃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요. 아주 있을 게 없네요. 예, 이야기거리도 당연히 나오질 않죠. 마찬가지로 이제 얼음밖에 없는 니플헤임. 니플헤임에 와서는 거인들도 없습니다. 거인마저도. 예, 너무 추워서 거인도 안 살아요. 그나마 불꽃으로 된 거인들 살았는데 여기는 얼음으로 된 거인도 없어요. 그냥 거인들은 이 요툰헤임에서 삽니다. 요툰이. 그래서 이제 바나헤임 오늘은 이제 바나헤임. 바나헤임. 예, 그 에시르 신족들이 살고 있는 아스가르드와 다르게 바나르 신족들이 사는 바나헤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우선은 그 전에 오딘 바랄라 라이징 게임이죠. 거기에 메인 테마곡 듣고 오겠습니다. 예, 모바일 게임 오딘 바랄라 라이징의 OST 메인 테마 듣고 왔습니다. 예, 아스가르드에 사는 신들은 에시르 신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신들 바나르 신족이 사는 곳이 바로 바나헤임. 이 바나르 신족은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마법에 능통했으며 여러 가지 마법을 쓰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나르 신족의 황금의 여신 굴베이그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황금의 여신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굴베이그에서 이 굴 부분이 황금이란 뜻이에요. 아, 구리 황금. 예, 이제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름 같은 경우는 네. 차후로도 이제 영어와 관련돼서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는데요. 네. 물론 이들이 훗날 이제 영국 쪽으로 건너가게 되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유사점이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굴베이그에서 이 굴 황금이잖아요. 네. 영어로 황금이 뭐죠? 골드죠. 그렇죠. 네. 굴과 골드. 비슷하네요. 예. 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좀 자주 나올 겁니다. 이 황금의 여신 굴베이그가 어느 날 아스가르드를 찾아왔습니다. 이 황금의 여신은 어떠한 마법을 썼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마법에 걸린 사람이 황금을 사랑하고
또 그 황금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를 만드는 그런 마법이었습니다. 서로 일종의- 다투겠네요. 그렇죠. 네. 일종의 저주에 가깝죠. 네, 저주. 그 이전에는 황금을 그냥 말 그대로 돌보듯이 했는데 이제 이 마법에 걸려버리니까 저 황금이 길가에 걸려 돌아다니는데 엄청나게 탐나고 갖고 싶고 또 남이 들고 있는 황금도 갖고 싶고 그런 마음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저주는 이 신들도 저항을 못했어요. 신들도 이 저주에 걸려서 아, 저 금 갖고 싶다라는 생각에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 황금은 내 거야. 예, 금은 재화에 서로 눈이 멀어서 서로 다투고 추하게 서로를 속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건 아스가르드만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굴베이그는 9가지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네. 이 저주를 온갖 곳에 다 뿌리고 다녔습니다. 물론 이게 인간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네. 인간, 거인, 난쟁이, 요정 다 가리지 않고 모든 존재 생명들에게 그 저주를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황금, 네. 다음에 이제 돈을 이제 탐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굴베이그가 저주만 안 걸었으면 우리는 어쩌면 월급을 안 받고 있지 않았을까. 지금 이 자리에도 없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황금을 원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장 경기에도 생성이 안 되고 자본주의도 안 생기고 어쩌면 평화로운 세상이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모든 것이 이제 굴베이그의 탓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이. 안 되겠네요. 그런데 이 굴베이그의 황금 저주가 통하지 않는 신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군가요? 그게 바로 장난의 신으로 유명한 로키입니다. 로키. 예, 로키는 그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이제 영화로 북유럽 신화를 접하신 분들이 크게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오딘과 토르, 로키. 네. 오딘은 확실히 토르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네. 하지만 로키는 토르의 동생이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예, 오딘의 이제 영화에서는 오딘의 양아들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이제 입양하러 나와서 이제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고 이제 토르의 적으로 돌아서는 그런 전개가 기다리고 있는데 로키는 사실 정확히는 토르의 옆집 삼촌 아저씨 그런 느낌입니다. 친한 삼촌. 왜냐하면은 이제 로키는 오딘과도 친구고 네. 토르와도 친구거든요. 친구 사이구나. 예, 서로 친구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딘이 토르만이 아니라 이제 로키와 엮일 때는 친구 관계. 또 로키가 토르와도 이제 모험을 펼칠 때도 친구 관계. 예, 이런 일이 많은데 특히 이제 로키와 토르가 친구 관계로 모험을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영화에서도 그러니까 원작 마블 코믹스 만화에서도 네. 이 둘을 형제로 설정하고 좀 더 극적인 관계를 보이도록 한 거죠. 이 토르는 이제 장난의 신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이제 잘못 말했네. 로키는 장난의 신으로 유명한데요. 네. 이 로키는 장난만이 아니라 이제 불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불이면 이제 황금이랑 만나면. 그렇죠. 네. 불 위에 황금을 얻는다면 황금은 녹아버리겠죠. 그죠. 녹아버리죠. 그렇죠. 로키의 몸은 이제 불 그 자체였기 때문에 예, 다시 말해서 이제 불이 로키의 화신이니까. 네. 예, 로키는 어떤 황금 장신구도 걸칠 수가 없었어요. 황금 반지를 끼면은 반지가 녹아버리고 목걸이를 끼면은 목걸이도 녹아버리고 귀걸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로키는 황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럼 저주가 안 걸린 건데. 예, 저주에 걸리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저주에 걸려서 서로 황금을 가지겠다고 다투는 네. 이제 추한 모습을 보이는 다른 신들 혹은 인간들, 거인들을 보면서 깔깔 비웃었습니다. 저런 멍청한 것들, 저 따위 황금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다투다니 하면서 로키는 이거를 해결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그 모습을 그죠. 보고 비웃었을 뿐입니다. 로키는 이제 원전에서 성격이 상당히 이제 장난의 신인 만큼 성격이 좀 비틀려 있습니다. 남들의 불행에 기뻐하고 또 이제 자기가 장난을 쳐서 남들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 이제 서로 로키는 사건을 해결할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네. 또 오딘 역시 오딘도 저주에 걸린 장본인이었어요. 장본인 중 한 명이었죠.
그래서 자신도 이제 황금을 원한 마음이 있었지만 네. 이 신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기가 좀 그랬던 거예요. 눈 뜨고 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추하게 다투니까 오딘은 이거를 해결하려고 굴베이그를 잡아왔어요. 어떻게 그냥 잡아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무력을 써서 굴베이그가 이제 힘이 있진 않았으니까 단지 마법을 잘 쓸 뿐이었지. 그래서 이제 오딘의 명령으로 여러 신들이 굴베이그를 잡아와서 화형에 처했어요. 화형이요? 예, 왜냐하면은 황금을 녹이려면 불이 불이 제일이니까.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3번이나 다시 부활했다고 해요. 그럼 또 잡아와서 또 화형시키고. 아니죠. 화형을 해서 안 죽었으니까 한 번 더 불태우고. 계속 하는 또 거네, 불태우고.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이게 황금이잖아요. 네. 황금을 재련할 때 한 번만 녹이면 안 돼요. 아. 여러 번 녹여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제 황금의 재련 과정을 여기 신화에 반영이 된 것이다. 아. 예,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굴베이그가 죽긴 했는데 이 저주는 풀리지가 않았어요. 지금 우리들이 보면 알죠. 맞아. 우리들 보기만 해도 이제 다시 말해 돈이 있으면 뭐 뭐든까지는 아닌데 욕심이 나잖아요. 날 수밖에 서로 없죠. 이제 다투고 그러는데 우리의 현재만 봐도 이제 저주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저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저주를. 예,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 저주에 걸려 우리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결국 저주는 풀지 못하고 사건은 해결되지 못했는데 또 다른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바로 네. 바나헤임에 사는 바나르 신족들이 화를 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자기네들 죽였으니까. 그 황금의 여신이 이 살해 당했으니까 네. 물론 그 원인이 이제 굴베이가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는 저주이긴 했지만 업보인데. 업보지만 이 일을 계기로 네. 바나헤임과 아스가르드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제 마법을 잘 쓰는 바나헤임의 신들 그리고 힘이 강한 에시르 신족들 이 둘은 한 평원에서 서로 만나서 네.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평원은 어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네. 이제 서술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냥 평원으로. 예, 어쩌면 바나하임에 있는 평원일 수도 있고 아스가르드에 있는 평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원일 뿐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바이킹들에게 있어서 전투의 개시를 알리는 신호가 있었어요. 바로 전투의 리더가 네. 저 멀리 상대방을 향해서 창을 던져서 이제 전투의 신호를 알리는 거예요. 전투 개시를. 그렇게 해서 이제 오딘이죠, 역시 아스가르드 쪽에서. 네. 아스가르드의 오딘이 창을 멀리 던져서 네. 그 창이 평원에 꽂혔어요. 바나헤임 쪽으로. 그렇게 해서 양쪽이 서로 돌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돌진해 전투가 시작되었어요. 네. 전투는 의외로 에시르 신족이 이길 거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박빙이었습니다. 마법이랑 힘이랑 겨루는데. 그렇죠. 칼과 창이 이제 날아다니고 거기에 대항해서 바니르 신족들은 마법을 쓰고. 네. 그래서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끝을 낼 수가 없고 소모전만 계속되니까 네. 결국 어쩔 수 없이 평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둘은. 이 평화 협정은 뭐 당연히 이제 전쟁을 멈춘다라는 내용이 기본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 평화에 대한 증거로 네. 서로 볼모를 교환하기로 했어요. 볼모는 아시죠? 우리나라도 이전에 이제 볼모를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보낸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역사상으로. 하지만 서로가 인지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럼 누구를 보냈을까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신을 보내기로 했어요. 가장 으뜸 가는 신을. 물론 이제 최고의 신이라는 게 그 수장을 보내자는 게 아니라 네네네. 가장 훌륭한 신. 훌륭한 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나헤임에서는 미의 여신 프레이야. 네. 아까 말씀드렸죠. 네. 바랄라인 에인히라르의 지휘권을 절반을 가지고 있는 여신입니다. 물론 이제 볼모로 온 다음에 받은 지휘권이죠. 네. 그리고 프레이야의 오빠이자 풍요의 신 프레이. 그리고 이 둘의 아버지인 바다의 신 요르드. 이 셋이 바나헤임에서 아스가르드로 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스가르드도 이제 바나헤임에 보내야 되는 신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른 신이 누구였냐면 회니르. 예, 회니르라고 하는 한 신이 있었어요. 네. 이 신은 외모는 상당히 그럴듯했어요. 잘생겼고 입만 다물고 있으면은 정말 어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셈이었는데
입만 열면 문제였어요. 왜냐면 멍청했거든요. 멍청해서 이제 입만 열면 이제 바로 무슨 분위기든 망칠 수 있는 그런 애여서 네. 이 신들 아스가르드 신들을 왜 그런 애를 뽑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고의 신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보나마나 이제 들키면은 네. 우리는 프레이야도 보냈고 프레이도 보냈고 뉴르드까지 그러니까. 3명을 보냈는데 어떻게 3대 1인데. 이런 애를 보내냐라고 화를 낼 게 분명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스가르드에서는 한 명의 보좌를 붙여줬습니다. 보자로.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인 미미르. 미미를. 예, 왜 신이 아니라 거인이냐? 네.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신과 거인은 서로 적대하는 관계가 아니었냐? 음. 그럴 수 있는데 미미르는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지혜로운 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딘과 어떠한 일이 계기가 되어서 친구였던 상태였는데 서로 친구로. 예, 오딘과 미미르는 서로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것을 존경하면서 존중하고 그런 최고의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미미르가 옆에서 페니르에게 귀뜸을 해주는 거죠. 이때는 무슨 얘기를 해라.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바나헤임의 신들이 얘가 멍청한 애가 아니구나 라면서 이제 그 상황을 넘길 수 있었던 겁니다. 약간 보좌관 느낌인 거죠. 그렇죠. 보좌관이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잘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페니르 얼굴도 잘생겼고 하는 얘기들도 이제 미밀에게 좀 귀뜸 들은 다음에 한 얘기들 다 이제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헤임의 정치에도 참여를 하고 하면서 의견도 내고 그런 식으로 바나헤임 일원이 되는가 싶었는데 예, 몇몇 신들이 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면은 페니르는 무조건 이제 가만히 있다가 미미르가 뭔가 얘기를 해주면 그제서 얘기를 하니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들은 미미르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페니르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지혜를 이제 시험하는 그런 질문들이었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페니르는 미미르가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있다가 결국 대답을 해야만 했는데 당연하게도 이제 지혜로운 대답은 나오지 못하고 멍청한 대답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나헤임의 신들은 자신들이 속은 걸 알았어요. 속은 거죠. 우리들은 최고의 신을 보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이런 우리들을 속이기 위한 멍청한 신이라니 얼굴 못하는. 그래서 화가 난 바나르 신족들은 우선 페니르를 내쫓아냈어요. 아스가르드로. 아스가르드로. 당장 마음 같아서는 페니르를 죽이고 싶거든요. 네. 근데 페니르를 죽이면은 바로 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전쟁이 이제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페니르를 또 바나헤임으로 불러들이고 자기 최고의 신을 이제 보냈는데 또 신을 죽이면은 그렇죠. 그래서 신들보다 거인 정도는 죽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미미르의 머리를 잘라냈습니다. 목을 잘라서 페니르를 내쫓을 때 같이 이제 바나헤임 밖으로 휙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미미르의 머리는 이제 땅에 추락하게 되고 이건 오딘이 친구의 머리를 회수해 갑니다. 근데 이때 미미르의 머리가 죽지 않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목이 잘렸는데도. 미미르가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당연히 몸은 없고 오딘은 미미르의 머리를 가지고 이제 같이 여행을 떠납니다. 물론 이제 여행을 떠나는 게 영원이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여행을 다닐 때 미미를 허리춤에 매달고 이제 자신의 지혜 주머니로 쓰는 거죠. 마치 현대 이제 AI 비서인 거예요. 비서. 예. 빅스비라든지 애플은 뭐죠? 시리. 예. 이제 고대에 있었던 시리와 빅스비. 그것이 바로 미미르가 되겠습니다. 이 바나헤임에서 건너온 프레이야라든지 프레이. 그래서 오딘의 또 다른 이제 친구가 오딘과 미미르가 친구가 된 이야기 그런 거는 이제 다음 편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벌써요? 예. 재밌게 들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어쌔신 크리드 좀 유명한 이것도 역시 게임이죠.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의 바랄라 콜링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리시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Ships on vigor of the waves are skimming barren summits to the verdant plains. Each horizon is a new beginning. Rise and reign.
glimmer and the sound of singing as guards cal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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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choes of eternit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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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halla calling m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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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pluck the strings of destin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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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halla calling me. Valhalla calling me. Wind and the waves will carry me. Wind and the waves will set me free. Wind and the waves will carry me. Wind and the waves will set me fre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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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choes